교과서가 정말 부실하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없는 거를 누가 채워줘야죠? 선생님이 채워줘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몰라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안호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수업 내용입니다. 전 목적 달성했는데 전 가도 되죠? 오늘 제목을 가르치는 사람의 몫이 가장 크다라고 정했어요. 전에 어떤 한 선생님이 유튜브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역할은 어느 정도냐 라고 했더니 한 30%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의 역할이 30%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30%라고 얘기하신 분의 의도는 학생이 30%, 뭐 부모가 30%, 선생님의 30% 이렇게 잡고 3분의 1은 자기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그런 거 아니라 한 60% 정도가 선생님 역할이 아니겠는가. 위 60%라고 한 거는 이런 거죠. 애가 죽자사자 안 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한 25년 정도 아이를 가르쳤는데 아이가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열심히 하는 아이를 못 올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안 하겠다고 마음 먹은 애를 올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우연이라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그것이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다. 이때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절대 못 고칩니다. 합리적 설득이 불가능해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한 번도 설득을 못했던 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대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야 이게 뭔가 되는 거지, 맞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할 때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뇌해라. 그때 공부할 건지 말 건지 그때 아이한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만에 하나 안 한다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지금 수십 년 노력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육은 가장 안전한 교육을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멀리 가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르치는 사람의 몫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못하는 거는 이거예요. 수학을 가르쳐서 얘가 수학을 하려고 마음 먹고 한다면 다 돼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는 오랫동안 초등부터 애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제가 부모님 보고 하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제가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부모나 아이의 역할은 아이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고 부모는 뭘 도와줘야 되냐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고 아이들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선생님은 아이가 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강연을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가르쳐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금 이게 올바른 교육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현재 시점을 정확히 알고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나 지금쯤 공부에 어디쯤 와 있어를 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환경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아이들이라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시켜주기가 가장 편한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마인드 교육도 하고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모님이 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하려는 마음을 기르게 해주는 것, 이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랑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제가 한 20여 년간 학습지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가르치면서 아이의 생각을 다 따라다녔거든요. 아이가 어떤 답을 나오면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전부 다 알아요. 아이는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서 이게 답이 나왔다고 설명할 수 없어요. 만약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아이라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인 거고, 수학이 지금 그걸 가리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처해 있는 사항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거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려고 수학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 그것이 공부의 가장 처음인 거고.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가 모를 거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답만 보고서도 아이의 사고가 어떻게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를 알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요. 이 실력을 딱 보고 얘 언제 포기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가르치는 게 다 똑같다 소리예요. 이게 부족했을 때 메워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지금 수학 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게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에 가장 많은 개념을 담고 있고 그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가르친다 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교과서가 최고인 양 말씀을 하시는데, 교과서가 정말 부실하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없는 거를 누가 채워줘야죠? 선생님이 채워줘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몰라요. 선생님이 모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교과서에 없어서 그래요. 교과서에 있었다면 선생님도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의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만 하면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데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정말 가르치는 게 뭔가 싶어요. 연산? 엉뚱한 거예요. 그리고 연산에 공부하는 기술 가르쳐요. 뭐 세로셈으로 하고 분수의 사칙 계산, 원리 하나도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공부 엉뚱한 거예요. 연산도 안 돼요. 도형? 도형에 대한 정이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초등학교 때? 점이 나와 있어요? 선이 나와 있어요? 선분이 나왔죠. 선분 그 정이 틀립니다. 만약에 정의가 하나 틀리면 원래 수학은 정의로부터 정리가 나오고 정의들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게 수학인데, 정의가 모른다 그러면 개념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개념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정의를 몰라요. 정의를 모른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개념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개념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 하냐면 다 외워요. 파편처럼 흩어진 지식들을 막 기르는데 온 힘을 기울이다가 뭘 못 얻냐면 정작 중요한 걸 못 해요. 뭘 못 얻을까요? 논리를 못 가르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선분이라는 거를 배워요. 선분은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두 점 사이를 그러면 안 되죠. 서로 떨어진 두 점이죠. 같은 두 점이 안 되잖아요. 같은 두 점이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곧게가 뭐죠? 직선의 성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분을 직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곧게를 알면 이미 직선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분의 정의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를 뭐예요? 곧게 이은다는 게 아니라 두 점 사이를 가장 짧게 이은 선이 선분입니다. 이게 곧게나 가장 짧은 거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가장 짧게 그은 선이란 얘기는 딴 데 들렸다 오면 뭐예요? 이거보다 더 멀다 소리예요. 자, 첫 번째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가장 짧게 그은 이 선의 길이를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거는 최단 거리의 약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거리로 넘어갈 수 없어서 길이와 거리가 구분이 안 되죠. 정의로부터 나온 거니까.
두 번째로는 이 두 점을 어떻게 하냐면 양쪽으로 연장한 게 직선이거든요. 그럼 직선이 선분으로부터 나와요. 그렇다면 이 직선의 결정 조건이 나오는 거죠. 직선을 그리려면 최소한도 두 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긴, 이게 가장 짧은 거이지만 딴 데 갔다 오면 이거보다 더 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긴 삼각형의 변에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더했을 때 얘가 더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죠. 문제 다 풀었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 선분으로부터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선분 하나 뭐 곧게나 짧은 선이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요? 더하고 뺀 것의 사이에 이 선분들이 여기 미지수를 포함하면 그렇게 한다라고 기술을 배워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름 높잖아요. 유형이지. 그런 유형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직선, 특히 이제 수직선이죠. 수직선이 초등 1학년부터 나오죠.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긴 해요. 왜냐면 수학이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수직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수직선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수직선이 뭔지. 수직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이고 뭐고 10년, 20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수직선이 뭐라고? 교과서에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직선이 뭐예요? 그럼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85% 이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선인가 보지. 나머지 15%는 뭘까요? 모른다고 합니다. 수직선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선생님들이 알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모른다고요. 10년, 20년 가르쳐도. 왜요? 못 배워서. 그리고 지금 교육이 그래요. 아이들한테 발견시키겠다고. 불가능한 겁니다. 왜? 발견할 수 있으면 20년 가르쳤을 때 수직선이 뭔지 알았어야죠. 누가요? 선생님이. 근데 막 본 애가 알아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알려드릴게요. 점이 움직여서 선이 됐다는 건 아시죠? 이 선의 구성 요소가 점이죠. 선에는 곡선과 직선이 있는 거고, 그죠? 이 직선의 구성 요소가 뭐죠, 그러면? 점인 거죠. 이 점을 수로 보겠다는 게 수직선입니다. 여기 있는 점이 다 수예요. 그러니까 점의 개수만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들이 존재한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수직선이 뭐냐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정수 써져 있고, 그죠? 이 수직선이 심지어는 막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개념사전이 있어요. 다 버려야 돼요. 다 틀려요. 왜냐면 다 교과서에 나왔는 데를 쓴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직선에 칸들을 써놓고 거기다가 정수를 쓴 걸 수직선이래요. 잘 설명한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수직선이 왜 중요하다 그러냐면, 보세요. 수직선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수죠. 이것을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실수라고 하는 거고, 이 실수는 오른쪽에 있는 점에 있는 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점이 크다. 두 줄인가 아니라 한 줄이잖아요.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크다라는 말은 모든 수는 대소 비교가 가능한 거죠. 실수의 2대 특징입니다. 뭐 하나 제곱해서 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수를 배워야 모든 수가 그랬네 라고 하는 걸 고등학교 가서 허수를 배우면서 하겠지만,
보세요. 여기가 뭐죠? 다 점이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가 2하고 3 사이에 점이 몇 개 있죠?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냥 얘기하면 많다 그러는 거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수히 많다고 하거든요. 여기 점 무수히 많아요? 여기 있는 점은 몇 개죠? 똑같이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으니까 둘 다 똑같나요? 그렇진 않죠. 왜냐면 전체와 부분이 있다면 부분이 전체 안에 있으니까 전체가 더 크다는 거죠. 제가 이걸 뭘 가르치려고 했냐면, 자 보세요. 무한히 많다는 거죠. 무한히 많은 것이 크기 비교가 되나요? 금방 못 보셨어요? 이것도 무한히 많고요. 여기 있는 것도 무한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무한히 많은 것이 크기 비교가 되는 것을 처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무한히 많은 거를 인지가 가능해요? 얘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게 연속이라는 거죠. 연속이 없이 미적분을 할 수 있어요? 연속인 것을 뭐 보여줄 수 있는 도구 있나요? 안 되잖아요. 수 어디 있어요? 오로지 다수직선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수직선 여기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 수들을 쭉 나타내는데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말을 하죠. 그게 뭐죠? 부등식이잖아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서 수의 범위가 뭔가요? 그럼 무슨 생각을 떠올려야죠? 모든 수는 수직선에 있다니까요. 수의 범위면 뭐죠? 수직선에서 어느 범위인가 나는 거고, 이걸 떠올려야 되고, 그걸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부등호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 그거 말고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있고.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뭘 하냐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수십 년간 가르치면서 이 노하우들을 책에다 그렇게 썼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제 책을 봤어요. 학생님도 보고 학원 선생님들도 많이 봤거든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 미친놈들이 왜 하는지. 아니, 내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달려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의 문제 풀이 방법은 많다. 네 방법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나는 내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 빠르다. 수학의 문제 풀이 방법이 다양할 수는 있어요. 뭐 다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수학적인 내용들이 별로 없는 초등, 중등이 수학의 문제 풀이 방법이 다양할까요? 걔네들이 미적분을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배운 게 없어요. 웬만한 초등, 중등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거의 정형화됩니다. 방법이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개념대로 접근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개념으로 푸는 것이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을 하는 거지, 그게 빠르다거나 이게 가장 그 문제를 풀기엔 최적의 방법이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푸는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근데 문제를 이렇게 풀었잖아요. 오래 걸려서 풀었는데 그게 돌았잖아요. 나중에 풀고 보면 알아요. 이렇게 풀었더니 한참 돌았네? 그럼 만약에 다시 풀어요. 그 도는 걸 또 해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빨리 가겠죠. 그게 뭐죠? 또 풀면 또 생각이 나고 더 빨리 가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 대입해? 그게 제일 빠릅니다. 왜 대입할까요? 몰라요. 애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풀려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풀고 있는 것에 생각 흥기인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빨리 풀었지만. 그러면 보세요. 이 문제를 푸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거고 개념이 가장 느린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기술을 모른다. 설마요. 빨리 가는 방법을 안 알려주죠. 알려주면 그거로 끝날 텐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서 잘 보세요. 제가 보기엔 개념도 아니지만 뭐 개념이라고 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하죠?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요. 그럼 애들이 잘 풉니다. 왜요? 예제 문제 풀 때 기술을 알려줬어요. 이런 거는 여기다 대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개념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를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쯤에 일타 강사들한테 제가 한 말을 똑같이 들을 겁니다. 열심히 개념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걸 다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알겠어요. 이거 여기다 대입하라는 말이죠? 이런 애들이 누굴까요? 3등급입니다.